네, 안녕하세요. 기업가 전문가의 웹세미나 채널 촌TV의 촌장 안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은 뭐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는 뭐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이제 가지급금하고 못지않게 또 이제 쌍두마차. 쌍두마차. 예. 네. 어떤 분들은 가지급금 말고 또 있어? 이제 이런 네. 갑자기 뭔가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잉여금에 대한 얘기들을 또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사실 잉여금이라고 하면 뭐 전 좋은 것 같긴 해요. 좋죠. 회사가 돈을 벌어서 돈이 쌓였다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근데 여기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니 많이 벌었다라는 거는 많은 세금을 낼 자격이 충분하다. 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네. 이게 이제 세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또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는 네네.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또, 지난주에도 그렇죠. 이렇게 머리 아픈데 또 네, 표를 네. 먼저 딱 보여주셨네요. 이럴 때가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저번 시간에는 그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은 네.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한 해에 내 손익이 얼마였다라는 것을 계산해주는 서식이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한 해의 성과가 나오는 부분. 근데 이 두 번째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재무상태표. 이름에도 재무상태표. 나와 있는 네. 거죠. 재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인도 또 아는 상식처럼 맞아요. 우리 뭐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얼마를 돈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얼마의 돈을 빌리고 있지, 네네네. 나는 이제 얼마를 갚아야 되지, 네네. 그러면 이제 순자산은 나는 얼마야, 네. 이제 이걸 나타내는 부분이 기업이 재무상태표라는 그 부분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산이라고 칭해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그 의미 맞습니다. 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뭐 내 집, 현금일 수도 건물, 있고, 네.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 뭐 이제 다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측에 상단에 있는 부채라고 하는 게 남이 나한테 이쁘다고 해서 빌려준 돈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돈이 자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우리 회사를 시작할 때에 이만한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라고 하는 집합소가 자본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 밑에 이익잉여금, 오늘의 주제가 이제 저기에서 이루어지게 빨간색으로 되는데, 표시되어 있는. 네. 네, 맞습니다. 네. 매해 당기순이익이 나온 다음에 걔네들이 매년 쌓여서 누적 금액이 이제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잠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대략 이게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금액이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중견기업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네네네. 정도면. 네. 보통의 여하튼간에. 회사들이 한 20년, 10년 이렇게 진행되면은 네. 나눠보면 그래요. 한 1년에 한 2억 정도 순이익 올리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쌓여져 있는 금액인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왼쪽에 있는 뭐 빨간색으로 이제 언더라인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제 네. 매칭을 좀 시켜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네. 이 회사는 18억을 벌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회사 통장에는 18억이 없어요. 네. 어디 간 건가요, 그게? 네. 네. 이상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네네. 부분은 아닌 거고요. 네네네. 결국에는 회사의 돈을 재창출을 해서 어디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근데 차를 좀 바꿔볼까 해서 차를 바꿨을 경우들도 있고 네네네네. 이런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제일 암담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회사는 돈을 벌었지만은 미수금, 돈 못 받은 거. 있을 수 있죠. 네.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네.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 있죠. 실제로 재무 상태로는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내가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거네. 그렇죠. 네네. 이게 가장 황당한 케이스. 알겠습니다. 네,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항상 내가 벌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회사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일치하지 않는다. 사장님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네. 것들이 제일 1번 질문이에요. 나는 벌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돈이 없을까? 그렇죠. 그 세무사님한테 여쭤본다고요? 그렇죠. 네. 네. 어디가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다 찾아드리면은 네. 그렇구나 라고 뭐 이해는 되시는데 이해되고 돌아서려고 하는 그분들한테 제가 또 아쉬운 소리를 이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부분인 거죠. 벌었다. 과연 저게 뭘까? 네. 결국 이제 벌었으니까 이만큼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과 모르죠.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연결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네. 그래도 되게 그래도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한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대표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가 잘 안 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은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 열심히 해서 돈 벌었고 뭐 칭찬받을 일인 거고요. 이제 그런 건데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는 이제 했지만은 이 순이익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잉여금에 대한 거는 쟤는 그럼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가도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이 진실이 이제 오늘 있다라는 부분인 알겠습니다. 거죠. 자, 여하튼 뭐 매년 이제 순이익이 발생하면 뭐 당연히 좋은 거고 이제 그게 네네.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이익 잉여금으로 이제 계속 쌓여가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다, 당연히 네네네. 그죠?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매해에 당기순이익과 관련해서 법인세를 10% 내든지 20% 내든지 정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왜 그렇게 전파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인세 내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법인세를 10%밖에 안 낸다. 내시는 분은 10%씩이나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내시는 분들은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거든요. 네. 왜 유독 법인한테만 세금이 적을까? 이거 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법인한테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고요. 저기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제 법인세를 낸 저기에다가- 다음에도 남아있는 이 금액. 네, 이 금액을 언젠가는 나중에 언젠가는 가세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언젠가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언젠가는. 어. 그래서 보통은 회사를 나 이제 그만할래. 네, 청산이라고 청산하거나. 하죠. 네네네. 그때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청산하자라고 네. 국세청이 네. 이제 잣대를 들이대는데 네. 그때에 이제 남아 있는 그 잉여금에 대해서 뭐 50%까지 가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네. 벌써 무섭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또 계속 뭐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 회사는 성장 안 해. 그러면 뭐 별로 그건 좋은 일도 아닌 부분인 거예요. 네네네. 사실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완전히. 네네네. 그죠? 그래서 보통의 대다수의 회사는 다만 10원이 되어도 성장을 합니다. 다만 그 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회사 돈이 없으니까 미수금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 이게 좀 다른 영향으로 생기겠지만은 보통 회사는 계속 성장이다. 네. 그러니 잉여금은 매년 어찌됐든 쌓인다. 계속 쌓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회사가 계속 단기 순이익이 쌓이니까 네. 부자 회사. 그다음 지난주에 뭐 네네. 주제였죠. 지난 2회차의 주제이기도 했던 네네네. 부자 회사. 근데 회사 대표는 가난할 수도 있다. 네. 역시나 똑같은 이제 관점인 거고요. 회사가 대표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적으로 잉여금도 많이 있는데 이게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금 내라라는 거죠. 네네네네. 저번 시간에는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급여로 좀 가져가라고 이제 네, 얘기를 네, 다뤄봤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네. 오늘의 주제는 뭐 개념을 좀 떠올리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럼 잉여금을 가져가라는 얘기네. 결국에는 세금 조금 내라는 얘기네. 네, 네, 얼마만큼 네, 네. 내는 게 가장 좋을까? 네, 네. 요 주제를 이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큰 그림은 좀 그려집니다. 네네네. 쌓이기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막바지에 왔을 때 그걸 정산하게 되면 네네. 어마무시한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 네. 적절하게 분배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 맞습니다. 그게 이제 키워드겠네요, 오늘.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풀어나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제 이익잉여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네. 하고, 네, 설명 좀 해주시고, 이제 넘어가야지, 이제 그 네. 다음 네. 얘기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익잉여금이 뭔가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세법의 관점과 상법의 관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세법은 조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국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납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걷겠습니다라고 이제 표방하는 게 세법인 거고요. 네. 그러니 이익잉여금이 쌓였으니 나중에 세금 내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세법이다. 네네네네. 상법의 개념에서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다. 아, 약간 다르네요. 네네. 다르면서도 뭐 이론은 같은데요. 네네. 상법은 결국에는 널리 이거를 주주들이 가져가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세법은 가져가는 건 좋은데 세금은 내놓고 가져가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네네네. 거다. 네. 이렇게. 여하튼간에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다. 뭐 충분히 네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주식회사이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잉여금을 배당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접할 때 주주총회라는 걸 이제 보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때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의장이 대표이사가 보통 의장인데요. 우리 회사는 이런 경영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올해는 배당 가능 이익을 이 정도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배당을 하겠습니다. 주주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등등등. 아니면 반대로 우리 회사는 왜 배당 안 합니까? 배당을 좀 해주십시오. 주주들이 이렇게 의결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제 조그만 이제 회사들을 본다 그러면은 주주총회 한 회사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보통 주주의 구성원 자체가 나 혼자 아니면은 네. 내 와이프. 네. 둘이 밥 먹다가 올해 배당할까?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도 현실적인 주주총회의 모습이죠. 네네. 근데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 그러면은 좋다라는 건 알아가지고 그럼 배당 한번 해볼까라는 이제 생각이 한번 생긴 거예요. 자, 배당 한번 해봐야지. 해서 이제 접근을 했더니 회사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아. 벌었다고 해서 뭐 세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배당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 돈이 있어야 배당을 할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 재무대차표라고. 네, 하나?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보여드렸던 네,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이 잉여금이 있어도 그게 실제로 현금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현금이 없어가지고 배당을 못 하게 되는 케이스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네. 내년에 하면 되죠, 뭐. 근데 내년에도 또 네. 없어요. 아, 그럼 내년에도 어떻게 없어요? 하면 될까요? 네. 또 그 후년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표님들이 그냥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내가 당장 돈 없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훅 10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10년째 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익잉여금 계속 쌓여 있는 상태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네. 되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현금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배당할 돈은 있어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해봐야지라고 해서 뽑아봤더니 이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내? 라는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부분. 네. 근데 이제 세금이 적다라는 분은 제가 대한민국 대표님을 만나보면서 올해는 세금이 참 적게 나왔네요. 한 대표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가 되어도 네. 많다. 얼마가 되어도 많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항상 제가 대표님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비율로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숫자는 10만 원도 많은 돈이고요. 1억도 많은 돈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많다 적다라는 개인적인 척도로 접근하지 마시고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50% 세금을 낼 금액을 15% 내면은 이 15%가 설사 1억이라 하더라도 낼만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경영자의 올바른 마음이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잖아요. 네. 소득세가 많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배당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당장 이거를 배당으로 하려고 하니까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네. 생각보다 많네. 네. 내년에 하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네. 네. 네. 저라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 이유는 결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주주고 나 혼자 그러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배당할래? 라고 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TV나 드라마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왜 모여가지고 그 귀한 시간에 코엑스에서 보통 주총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바쁘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그거를 하고 있을까라는 걸 이제 물음표를 쳐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상법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회사법이라고 하는 게 상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배당 가능 이익을 배당을 할 때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배당을 하십시오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이에요. 상법이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 근데 이거를 책 잡힐 일들이 나중에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은 국세청에서 궁금하지 않은 회사들이 있고요. 뭔 짓을 해도 그냥 냅두는 수준의 회사가 있고요. 네네네.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에 보자라고 하는 거죠. 네. 주총했어? 내가 혼자 주주인데 뭔 주총을 해요? 이거는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혼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거 남겨놓고 다 어떤 근거 서류들이 다 필요하다. 네. 절차가 필요하다. 네. 그런 절차의 네. 절차 때문에 귀찮아서. 왜냐하면은 네. 내가 주주고 내가 대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격이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법인의 이름으로 이 주주들한테 소집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등기 우편도 네. 보내고 참석하세요. 3월 16일 날 조청할 거니까 참석해 주세요. 네. 본인의 격리 직원이 그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잉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배당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러이러한 네네네.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냥 계속 지연시키고 내년에 하면 되지. 네네. 좋은 표현이에요. 내년에 네. 하면 되지 뭐. 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망해? 뭐. 국세청은 좋아합니다. 내년에 하면. 아,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묵은지로 쌓이잖아요. 그렇군요. 언젠가는 내가 가져갈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네. 아, 참.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회사도 설립이 되고 나면 언젠가는 물론 이게 뭐 3대째 기업 이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있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보통의 일반적인 회사들은 뭐 회사가 좀 잘 안 되든 성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세태기를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이 네네.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나는 이제 회사 네, 그만해야 네. 되겠다. 청산해야 되겠다. 그럼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잖아요. 하는데 아들한테 물려줄 사이즈가 아닌 회사들도 있어요. 있죠. 뭐 아들이 굳이 나는 아버지 회사 안 받을래. 나는 그냥 뭐 네, 이렇게 네. 할래. 네, 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회사 그만해야지라고 했더니 청산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네. 이거를 모르는 이제 분들이 그러니까요. 내 청산해야 되는데 소득세를 또 내야 돼? 그렇죠. 네. 내야 그래서 된다 근데. 아까 얘기하는 배당 가능 이익.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배당을 하라고 했는데 배당 안 했으니까 자 오늘 날짜로 전액에 대해서 배당을 다 한 걸로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라고 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소득세 누진 구조는 건강보험료하고 세율하고 주민세 다 합치면 50%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남아있는 돈에 고스란히 배당을 했다라고 봐지니까 세금을 50%까지 낼 수 있다. 50%까지 낼 수도 있다. 네. 와, 이거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유추하자면 실제로 그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네. 현금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태반일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50% 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네. 그 돈을 이제 자금이 어떻게 다시 현금 자산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건물이 있었잖아요. 아, 건물 건물 팔고?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네네네. 그러면은 그 돈으로 배당하라는 얘기예요. 아,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는데 못 받는 돈. 그래, 아까 얘기했던 이게 미수금. 이게 같은 거. 환장하는 네네. 거예요. 네. 그거 어떡할 거야, 진짜? 네. 그럼 구세청은 이제 얘기하죠. 그럼 네. 네가 알아서 해라. 아, 네가 알아서. 네. 이건 네 일이다. 네네. 어, 뭐 주심을 네.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렇죠. 미리미리 하지 그랬냐 이제. 그렇죠. 네. 답답하면 네가 하지. 이제 네. 이런 경우들이 있지. 네. 야, 이렇게 되면 사실 청산하고 싶어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 네,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실제로 청산 상담을 하러 왔다가 저를 만나고 한 3년 동안 계속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네.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뭐, 아깝잖아요, 저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위험인가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케이스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타인에게 이전할 때. 네, 보통 타인이 정말 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네, 그래서 그렇겠죠. 좀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시작했을 때 회사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가 한 100억짜리 회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자식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럼 이 회사는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100억짜리 회사라는 거예요. 그럼 자식한테 내 지분을 100% 다 준다. 100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증여세 같은 형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주게 되면은 증여세. 이게 내가 뭐 상속세 이런 얘기는 좀 하기 좀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돼가지고 내 주식이 강제로 내 자식한테 가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있을 수 있죠. 네, 그때 상속세. 상속세. 네. 그리고 이제 남한테 타인한테 내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 아,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 정산이 안 되면 네. 결국은 이제 확실히 더 큰 비율의 소득세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세금 형태로 네. 처분이 되어야 된다. 네네. 위험하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위험하네, 진짜. 네. 잉여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익이 안 쌓이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회사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 이게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들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잉여금이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수익을 하나도 안 내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아니면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전액 다 배당해버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근데 회사가 운영의 방식에 의해서 건물을 사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배당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판을 좀 짜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된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잉여금이 계속 쌓인 거예요. 네. 그러니 배당 막상 하려고 하니 돈 없는 케이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 많이 내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지. 한 번 듣고 다시 듣기 싫은. 그렇죠. 네. 아우, 귀찮아. 아우, 또 세금 얘기야? 이렇게 네네네네.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액면과세, 시가과세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이건 네네. 뭔가요? 이게 제가 세무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표현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뭐 이게 요약 정리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세무사들은 두리뭉실하게는 아는데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니까 아 맞다 저렇게 해석될 수 있겠구나 저 방법이 맞겠구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냐면은 네. 뭐 액면과세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당을 했을 때의 배당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청산을 한다 그러면은 잉여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전액 다 배당이라고 본다. 네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 네. 그 금액이 액면이라는 거예요. 아, 뭐 네. 이렇게 좀 다소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은 이견이 없어요. 네. 심플하네요. 여하튼 간에. 20억이 네. 쌓여 있네. 네. 그게 20억이 액면이잖아요. 네네네. 20억을 보고 30억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액면과세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가과세.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주식이 누군가에게 넘어갈 때, 넘어갈 때, 네. 이전이 될 때. 이 주식이 네. 얼마인지를 네. 누가 정할까요? 이게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냥 그 상장되어 있는 그 금액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 공시가 되고 있고 네, 맞아요. 시장에 거래되는 가액이기 때문에 인정된다. 인정된다. 근데- 그걸로 그냥 평가하면 된다. 근데 우리 회사 비상장 주식은 어디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달아봐야 되는데 아무도 물음표를 달지 않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주식 가치는 얼마가 네, 됐느냐. 얼마인가? 대다수의 대표님들이 얼마인가 물어보면 얼마 안 해요. 이거 뭐 얼마 안 해요? 별거 네. 아닙니다. 이렇게 네네네. 이제 얘기하는데 네네.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은 네. 이 금액이 삼성전자 주식보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이제 많이 낮아져서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주식의 가치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5천 원짜리로 시작했는데 네네. 지금 봤더니 30만 원이 단주당. 그럼 사장님들 깜짝 놀래요. 내 회사 주식을 30만 원에 아무도 안 살 건데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과세 얘기잖아요. 네. 국세청이 이벤트가 있는 이 당시에 이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상속증여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 그 시가가 그때까지는 대표님 웃으세요. 얼마 안 할 거예요. 해보세요. 네. 근데 막상 금액을 알려드리면은 네. 안 해,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케이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잉여금이 여하튼간에 과세되는 방식이 그냥 그 네. 금액으로 하는 액면 과세가 있고 네. 사실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시가 과세로 네.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줬을 때. 줬을 때 네네. 그걸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게 네. 그 굉장히 더 클 수 있다. 네, 보통 크죠. 많이 크다. 크죠. 뒤에 보면 이제 왜 그런지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주식의 가치가 이렇게 높았어? 라고 네.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전혀 아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담이지만은 팁을 네. 하나 드리자면은 네. 주식 가치가 높은 거를 좋아하는 대표님들도 있어요. 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상장을 생각할 때 맞습니다. 네네. 네네네. 상장을 생각할 때 상당히 좋고요. 아니면은 합병을 내가 당할 때. 합병을 당할 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회사 주식 가치 저쪽에서 평가해 줘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더 높게 높게 평가하는 것이 돈을 더 땡큐죠. 많이 네네네. 땡겨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반대 상황이면 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상장 주식은 증권거래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견이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구나. 네, 뭐 라고 삼성전자 이제, 주식, 네네네. 뭐 네. 현대자동차 주식. 네. 그리고 심지어 소액주주들은 과세가 되질 않고 있죠. 아, 근데 상장되지 않은 네. 비상장 주식은 실제 거래 가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누군가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끼리 그냥 정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걸 다 예견하고 정해놨다. 네.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상속증여법에 따라서 네, 주식 평가는 어떻게 한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네. 이렇게 해라라고 법 조문이 다 되어 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네.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그냥 계산이 된다. 네네. 그래서 거의 다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주식을 거래할 일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근데 또 팁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남하고 거래할 때는 시가로 과세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액면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세청이 어떤 조직입니까? 찾아낸다라는 거죠. 네. 이 사람이 계좌를 몇 번 돌려서 결국에는 이렇게 돈이 들어올 것이다. 뭔가가 이제 이런 거를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 페어하게 하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실제 법 페이지로 들어가면 저게 뭐 몇백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네. 아, 그럼 머리 아픈데. 그걸 가장 심플하게 네. 딱 핵심만 네네네. 적어드린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매년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앞에는 다운되는 시절도 있고 다시 올라가는 시절도 있고 이 그래프를 이제 타고 있는 그림인데 네. 가장 최근에 이벤트가 있는 주식 이전을 하는 그 가장 최근의 3년도치 손익을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순손익이 났는지. 네. 그래서 가중 평균을 가장 최근의 거를 3배, 그 앞에 걸 2배, 저 멀리 있는 거를 1배수. 아, 네. 그러면 우리 회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성장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가치 평가가 엄청 대충 떠올려도 벌써 3배 이상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장 최근의 순자산 가치. 얘를 두 개를 또 6대 4의 비율로 믹스를 해서 평균을 해요. 아. 그럼 필연적으로 내 액면 가액보다 성장하는 회사라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다뤄봤던 주제 다른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10배가 차이 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에 급여 대상자라고 했을 때 내가 퇴직금을 계산을 할 때 네네.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 논리랑 뭐 똑같지는 않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의미를 이해할 때는 비슷할 네네네. 겁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월급보다는 나중에 월급이 네. 훨씬 더 많고 네. 그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 그렇죠. 평가도 비슷한 룰을 가지고 평가를 네네. 한다. 그 느낌 떠올리시면은 네네네. 이해는 좀 편하실 아무튼 최근에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 그 평가를 할 때 훨씬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회사의 평가 가치는 높을 수밖에 높죠.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을 언제 이전할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확실한 목표를 잡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좀 구조도 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클라이언트들은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주식 평가를 해드려요. 네네. 약식으로라도 적어도 네네. 느낌은 알아라. 느낌은 네. 알아라. 정확한 금액은 이거와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느낌은 이 정도가 되니 그러면은 주식은 언제 이전해야 될까요? 최적의 시기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가장 주식 이전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주식 평가가 낮을 때 네. 언제가 가장 낮을까요? 언제가 낮다. 언제가 낮을까요? 오늘이 가장 낮습니다. 오늘이 가장 낮네요.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한다고 그랬죠. 네네네네. 그러니 오늘이 가장 낮고 내일은 그 다음 날보다 더 낮은 부분인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뒤에 가면 또 팁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네.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금 낮추게 되는 이런 역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핵심적인 거는 주식에 대한 평가를 네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제 액면 가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평가가 돼서 네. 결국은 이익잉여금을 정산을 할 때 여하튼 배당으로 해가지고 할 때도 여하튼 세금이 네. 과하게 먹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해결책은 네. 뭐 저번에 가제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게 방송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또 회사마다 사례가 다 틀립니다. 다르죠. 네. 똑같습니다. 잉여금도 저희가 대표님들을 만나면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가족 구성원을 물어봐요. 그래서 다자녀다. 복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나는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출구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잉여금을 그냥 그대로 둔다 그러면은 막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네네. 나중에 언젠가는 구세청이 네. 과세하는 시점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네네네. 여기에 출구라는 구멍을 좀 뚫어놓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빼겠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출구 전략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다음 회차 시간에는 네, 4회차에 네, 이런 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추구 전략이 있는지 여러분 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소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 사실상 납세의 의무는 누구나 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가서 국세청은 항상 그 동업자 비율을 한 5대5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국세청과 동업자였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그렇게 드려요. 근데 이제 동업자 비율을 5대5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부분인 거고 네네네.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네. 5대5의 비율이 심히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비율을 제가 바꿔드릴 수 있다. 아, 좋은 표현입니다. 네. 근데 미리 사전에 해야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걸 알겠습니다. 널리 좀 알리고 싶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벌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